이란은 사실상 미국하고의 협상을 뭐 포기라기보다는 안 하는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2차 만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란이 향후에 어떤 조건을 낼 것인가, 원래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빡센 조건을 먼저 이란이 선언해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러시아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파키스탄과 함께 파격적인 외교적 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해서 이번 이제 종전협정이 끝난 상황에서 이란이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의 요구사항은 사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하나 추가된 게 있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미국이 역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부터 일단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거, 그거는 뭐 계속 얘기하던 부분, 그거 인정해라. 그리고 또 하나가 전쟁 배상금 내놔. 그리고 이란 동결자금 해제해. 이란에 대한 제재 그거 다 해제해. 저항의 축에 대한 공격도 하지 마. 우리에 대한 공격도 다시 안 한다고 약속해. 그리고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 다 철수해.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네. 이런 얘기들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실은 미국이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트럼프야 하메네이한테 사과해까지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가자 지구도 포기해. 포기하고 그다음에 네타냐후 너 이 새끼 너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너 이 새끼 너 처벌받자. 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미국이랑 협상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계속 봉쇄질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지금 이거를 이란이 무력적으로, 왜냐면 공해상에서 싸우는 거는 피차에 어차피 국제적으로 뭐 어떤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내가 니네 미국 군함들 다 뽀개주겠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란 강경파 그리고 뭐 온건파 이 내부 균열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 강경파들의 이런 소위 말해서 뻗대놓고 있는 우리는 협상 안 해라고 하고 있는 게 이란 협상팀에게 협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강경파들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그냥 강경파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이스라엘, 미국을 어떻게 믿어? 저 새끼들은 못 믿어. 그렇기 때문에 저 새끼들은 군사력으로 싸워가지고 부셔야 되는 애들이지 대화로 해결할 애들이 아니야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강경파들은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은 우리 편이야. 그리고 협상 카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 왜? 트럼프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11월 중간 선거를 신경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고 미국 내 유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그래서 진짜 여차하면 야 중간 선거 때까지 버텨. 그러면 하루하루 지나면 트럼프가 더 똥줄이 타가지고 우리한테 양보를 더 많이 할 거야. 라는 얘기까지 강경파 쪽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월까지 갈 거다. 문제는 이란은 미국이 이미 전략 무기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이 전비를 늘려갖고 이란을 공격할 수 없을 거다라는데 일종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요. 아니 무슨 미국이 무슨 무기를 다 썼어 하는데 아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 전략 무기를 쫙 끌어모아가지고 중동에 쏟아부으면 더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럴 수 있나요? 아니 사실은 지금 미국 본토도 지켜야 되고 중국도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토 쪽에도 어쨌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토 쪽에도 무기를 놔둬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토는 야, 나토에서 전략무기 빼가는 건 안 돼! 노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 여기서 빼갔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기 없다는 거예요. 이미 미국이 가지고 있던 최첨단 무기 중에 장거리 스텔스 미사일들, 요게 2,500발 중에 1,100발 이상을 써서 그렇죠. 한 1,500발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니까 미국의 차세대
전략 미사일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러시아나 중국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미국의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들 하세요. 아, 미국은 엄청난 수의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 핵무기를 갖고 중국을 공격하게 되면 그거는 당연 중국은 뼈도 없이 다 없어질 수 있는 수천 개의 핵무기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현재에 있는 구식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라고 하는 이 체계를 통한 그 우주 항공을 통한 미사일들은요, 이미 소용이 없는 무기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까운 데다 쏘면 직격해갖고 쏠 수 있겠지만, 태평양을 건너서 저기로 달린다고 하더라도, 10, 20으로 우주 공간으로 올라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20분에서 40분을 날아와야 되거든요. 그 기간 중에 중국이 가만히 있냐는 거죠. 중국도 뭐. 그 궤도에다가 똑같이 핵미사일을 쏩니다. 그렇죠. 그래서 궤도상에서 서로 부딪히는 공간에서 합폭을 시켜요. 그렇게 되게 되면, 아무리 핵미사일을 많이 쏜다고 하더라도 전자파에서 이걸 날라줄 수 있는 미사일들이 전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법을 북한이 보여줬던 그 영화가 강철비2예요. 거기 영화에 보면 그 강철비2가 그런 걸 네. 담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미국을 준동을 해갖고 일본을 준동을 해갖고 한국의 강경파 대통령이 핵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합니다. 북한한테. 근데 북한이 핵미사일을 쏴가지고, 일본 상공에서 핵미사일을 터트려가지고, 그 전자파로 인해갖고, 그 미사일들을 격추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맞힐 필요도 없어. 대충 쏘면 날아가는 거야. 그럼 그 피해를 누가 볼까요? 그 폭발이 일어났던 그 지역과 일본이 박살이 나는 게 그 영화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와 ICBM을 가지면 내가 적국에서 날아오는 어떤 미사일을 현재는 막을 수가 있는 거고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요격이 불가능한 미사일들, 스텔스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스텔스 미사일들은 진짜로 작은 스텔스기처럼 생겼어요. 이게 미국에 2,500개가 있었는데 이번 이란 전쟁에서 1,500개 이상을 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토마호크라든지 뭐 나머지 여러 가지 패트리어트 이런 것들은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무기지만 방금 설명드렸던 중국과 러시아를 위해서 대비해놨던 미사일들이 완전히 다 소진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본토 공격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란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런 전략 무기를 쏟아 부었다는 게 말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짓인 거죠. 대례식 미사일이 모질해갖고 결국은 그것까지 동원해서 쏜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한 거예요, 트럼프가.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굴복을 못 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미국은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11대의 항공모함이 있지 않느냐. 지금 미 해군이 운용 중인 항공모함은 4척이고요. 이 중에서 3척이 중동에 가 있습니다. 이 11척 중에 6척이 정비에 들어갔는데요. 정비를 하고 있는 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비를 한다고 세워놨는데 세워놨기 때문에 이 배는 이제 군사적인 행동을 못하고 미국 연안 어디서 대기 중인데 이 배를 고쳐줄 데가 없어서 세워라 내워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워라 내워라. 그럼 움직이는 배가 이제 5대인 거예요. US 제너럴 포드, US 에이브람 링컨, 그다음에 또 하나가 조지 부시. 요 3대가 지금 전부 다 이라크 전쟁에 투입이 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란 전쟁에.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똥물배죠. 포드함. 네. 그래서 화장실 막힌. 지금 아라비에 봉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2척 내지 3척 정도의 항공모함이 더 와야 된다.
그래야 거기 있는 함재기나 또는 그 딸려있는 보호 함선을 통해가지고 실제적인 봉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6척은 그냥 지금 폐선이야. 안 고쳐준 폐선인 거고, 그나마 나와 있는 존 트루먼호나 칼빈 스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대는 남미 바다 옆에서 깊은 바다 못 나오고 돌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제일 충격적인 게, 여기 뭐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갖고, 칼빈 스노일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저기를 모르는데, 칼빈 스노 같은 경우에는 중동 쪽에서 여기 남중국해 이쪽에서 운행을 하다가 화물선이랑 충돌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래갖고 하부 갑판하고 이 위에 비행기 날아다니는 이쪽이 충격을 입어갖고 찌그러졌습니다. 잠깐만, 화물선하고 부딪혔는데 항공모함이 찌그러지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의외로 쇠가 몰랐나 보지. 그래갖고 이거 실제 이 사건이 여러 번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칼빈슨호가 사실은 절반 정도 지금 찌그러진 상태에서 공업사를 못 가고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어갖고, 얘가 전쟁 능력이 있냐 없냐가 지금 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의심받고 있어요. 그래서 수리를 못하고 찌그러진 데를 장막으로 커튼 같은 걸 쳐갖고 가리고 운행을 하고 있다고. 쉽게 말해서 미국이 옛날의 미국이 아니에요. 저 세대 안 빼고 저러고 있는데, 진짜 중국이나 러시아가 배 몰고 지금 태평양 건너서 미국 쪽으로 근접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미국은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라니까. 그러면은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미 군함 한번 공격해볼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그래서 하겠는데? 혁명수비대도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급하게 갔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 쪽에서 초음속 미사일, 순항 미사일 같은 것들을 몇 발만 좀 빌려갖고 오면 진짜 아라비아해에 있다고 하는 미국의 강습함이나 얘네들은 아예 없어요. 강습함은 원래 상륙용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없어. 방공 미사일이 없어. 이런 것들 한두 대를 노려가지고 조져버리려고 지금 미사일 빌리러 갔다는 거야.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 너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라고 하는데, 파키스탄이 이란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금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건 아마 중국이 제안한 거겠죠. 쉽게 말해서 파키스탄하고 이란 그동안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동안 둘이 굉장히 사실상의 적처럼 굴었었는데, 그동안 개방하지 않았던 이란과 파키스탄 접경에 있는 주요 도시들을 완전 자유무역 형태의 도시로 열어서 개방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파키스탄 과다르항인가가 네. 아마 중국이 이제 파키스탄하고도 1대1로 엄청 야심차게 추진을 했는데, 파키스탄이 뭔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과다르항을 아마 중국이 99년간 관리하면서 이제 관리권을 손에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파키스탄도 중국에 기대해서 지금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이란 옆쪽으로 바다에 접해가지고 파키스탄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인도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보내준 그 링크 하나 거기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올려주세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 정부가 과다르항, 카심항, 오르마라 지역, 하스니 지역, 과드 지역, 타부탄 지역, 케타 지역, 쿠두타르 지역 등을 전부 다 무역적으로 개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해 갖고 중앙아시아 또는 중국이 제공하는 물자를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국경이 개방돼 버린 거예요. 과다르항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이란 근처 쪽이에요. 이란 쪽에 있어요. 거기 있죠, 과다르가. 중간에. 네, 과다르가. 네.
고기요. 그럼 이란하고 되게 가깝죠, 옆에. 바로 이란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파키스탄의 파격적인 결정은 파키스탄 평소 이란이랑 친했던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상 봉쇄가 있어서 중국이 이란 입장에서 기름을 수출하지 못하고 주변 국가들의 유가가 흐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란 자체가 필요로 하면 앞으로 식량이나 군수물자나 무기들을 사실상 육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파키스탄이 열어줘 버린 거예요. 이제 장기전 가면 미국은 끝난 거야. 이란을 어떻게든 보급적으로 그 보급을 끊어놓고 단기에 끝내려고 했던 작전 자체가 지금 파키스탄의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 갖고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즉 트럼프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중동에서 지켜왔던 미국의 영향력과 패권, 군사력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지배력들을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다 까먹어 버렸다. 앞으로 미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손실이 적게끔 수습을 하는 길 말고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미국은 외교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도 이란을 더 이상 압박할 방법을 상실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의회 정보위원장이 뭐 이런 거 인터뷰를 했네요. 이란이 드론을 수만 대 보유를 해가지고 끝까지 버틸 끝까지 거야. 갈 거다. 요렇게까지 그래서 타스 통신 저 드란으로 함정을 공격할 수 없다고 치면 드론 저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함대함 무기 내지는 지대함 무기들을 이번에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이란 외무부 장관의 러시아 방문은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송 작가는 개인적으로 짐작을 합니다.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칼빈스는 아니라 아마 트루먼 홀 겁니다. 트루먼호인가요? 아무튼 항공모함 한 대가 지금 정비도 못하고 충돌 사고에 반바같이 깨진 상태로 지금 바다 위에 떠 있고 걔가 작전을 현재 수행 중이다라고 말하는 5대 중에 한 대라는 겁니다. 아무튼 미국의 꼴이 참 우습게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송 작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다른 방송이나 내 것이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유튜브에도 이런 얘기 해주는 데는 저밖에 없을 건데 이게 사실은 팩트입니다. 이게 제가 없는 얘기를 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 사진이 진짜 있네. 특권호를 행사할 때 이거 가림막으로 가려가지고 했는데 여기 우와 많이 마이크. 많이 망가졌는데요? 마이크 빠졌대? 많이 망가졌는데요? 네,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망가졌는데? 그 함교 밑에 있는 그러니까 배들을 그러니까 항공기들을 적재하고 보관하는 보관창 엘리베이터가 사실상 고장난 게 아니냐. 그러면 안에 비행기가 있어도 갑판으로 못 뛰어 올리거든요. 갑판에 비행기가 있었어도 못 내리면 정비나 무장을 못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것도 떠있기만 할 뿐이지 항모 역할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미 쭉 돌고 있었습니다. 상선하고 부딪혔는데 이렇게 될 정도면은 상선이 한국제일 가능성이 높죠. 아, 존나 튼튼한 설마. 한국배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일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 배일 가능성이 좀 왜냐면 상선은 멀쩡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근데 우리나라 배네. 네, 항공모함만 찌그러지고 근데 항공모함이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컨테이너선에 와서 들이받을 때까지 이런 사고가 생겼는지 저것 때문에 사령관이 바뀌기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만 아무튼 미국은 당나라 군대인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